네, 그럼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보고서는 오후 중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재택근무는 다 좋은데 회의할 때 신경 쓰인단 말이야. 휴대폰 또 바닥에 뒀나 보네. 진짜. 네, 1004호인데요. 윗집 휴대폰 진동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요. 이 시간만 되면 매일 30분씩 울리거든요. 네, 며칠 됐어요. 얘기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더는 못 참겠다. 누구? 저 1004호인데요. 아, 그런데 무슨 일로? 아까 휴대폰 진동 소리도 그렇고. 아, 그거 관리실에서 연락받아서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쿵쿵 소리가 너무 크신 것 같아서요. 혹시 발망치... 망치요? 엄마, 좀 전에 망치질했어? 안 했다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발망치, 그 발소리가 너무 크신 것 같아서요. 발소리요? 우리 집 슬리퍼 신고 다니는데? 그럼 쿵쿵 소리가 왜... 잠시만요. 엄마, 지금 뭐 하고 있어? 마늘? 아니, 마늘 빻을 때 식탁 위에서 하라고 그랬잖아. 엄마, 마늘 빻는 소리였나 봐. 마늘이요? 이 시간만 되면 자꾸 마늘을 빻으시네. 죄송해요. 그럼 수고. 네네네. 헐. 시끄러워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네. 빨리 보고서도 보내야 되는데. 일어나세요. 일하셔야죠. 이게 쉴 때가 아닙니다. 누구세요? 층간소음 해결사입니다. 층간소음 해결사야? 안 그래도 층간소음 때문에 괴로운데 마침 잘 됐다. 저 대신 윗집에 가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말 좀 해줘요. 네? 워워 진정하시고 그 심정 이해합니다. 사실 저도 층간소음 당해봤거든요. 어머, 정말요? 그럼요. 저는 심지어 윗집이랑 기상 시간이 똑같다니까요. 그것도 무려 4시 반. 눈 밑에 다크서클 보여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아서 아마 층간소음 안 당해본 사람이 손에 꼽힐걸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사람 진짜 많았는데 그땐 진짜 남의 일인 줄 알았거든요. 직접 당해보니까 너무 괴로워요. 힘드셨겠어요. 층간소음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수강씨처럼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요.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니까요. 오늘도 참다 큰맘 먹고 올라가서 얘기했는데 씨알도 안 먹혀요. 수강씨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실제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6개월에서 길면 2, 3년까지 참다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층간소음에 시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간만 되면 불안해지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지고 제일 평화로워야 할 집에서 자꾸 스트레스 받으니까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느끼는 현상이에요. 일명 귀트임이라고도 하는데 반복되는 소음에 노출되면서 예전에는 안 들렸던 세세한 소리까지 들리게 되는 거죠. 심하면 불면증, 우울증, 분노 조절의 어려움까지 겪게 되고요. 지금 제가 딱 그래요. 나도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땡! 절대 안 돼요. 실제로 참다 개인적으로 보복소음을 시도했던 사례도 있는데 정말 위험해요. 되려 스토킹 범죄로 처벌당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요? 그럼 당사자랑 대화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법적 강제성이 없거든요. 안 그래도 최근 들어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하거나 수강씨처럼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층간소음 민원이 코로나19 직전보다 무려 2배 이상이나 늘었어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갈등이 격해져서 이웃사회센터 같은 기관에 중재 요청을 해도 소음으로 인정되는 게 쉽지 않아요. 권고 기준을 넘기는 사례도 매우 적고요. 그렇다 보니 아직까진 수강씨 말대로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먼저 관리소장 등의 관리 주체에게 층간소음 사실을 알려야 해요. 저도 말해봤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집을 뜯어 고칠 수도 없고. 계속 이렇게 참고 살아야 돼요? 수강씨가 한 말에 해결책이 있어요.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다? 제가 한 말? 집을 뜯어 고치라고요? 현실적으로 당장 지금 사는 집을 뜯어 고칠 수는 없지만 새로 살 집들은 층간소음이 생기지 않도록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구조적인 문제를 애초에 뿌리부터 싹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잘 들어봐요. 지난 4일부터 시행한 층간소음 4호 확인제가 핵심이에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뭘 어떻게 확인한다는 거예요? 바닥 충격음 성능이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새로 지을 아파트와 똑같이 만든 바닥 모형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했어요. 그것도 실제 아파트가 아닌 실험실에서. 그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식행위라는 지적도 많았고요. 심지어 준공이 되고 나서 성능이 크게 미달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부턴 바닥 공사가 다 끝난 아파트 단지에서 무작위로 현장 시험을 실시하게 돼요.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 살 집에서 층간소음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더 확실하게 따져보는 거죠. 오, 그럼 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겠네. 그렇죠. 여기에 바닥소음 기준도 강화했어요. 의자 끄는 소리나 가벼운 물체가 떨어졌을 때 경량 충격음은 58dB에서 49dB로, 아이들이 달리는 소리나 망치질 소리와 유사한 중량 충격음은 50dB에서 49dB로 낮췄단 말씀. 더 작은 소음까지 확실히 잡아라 이 말이죠? 딩동댕! 측정하는 방법도 확 바뀌었어요. 원래는 타이어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백머신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아이들이 뛰는 수준의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게 돼요. 좀 더 실생활 소음과 유사한 방식으로 바뀐 거네요. 그런데 만약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설마 펑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 아니죠? 만약 성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검사기관이 사업자에게 보안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어요. 그럼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건설사의 책임이 무거워졌네요. 성능 검사를 통과하려면 지금보다 더 층간소음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어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이 무척 분주해졌어요. 자체 기술로 아파트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죠. 이미 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퉈 층간소음 전문 연구소를 열거나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다는 사실. 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뭐가 더 있어요? 건설사들이 더 좋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거든요. 인센티브? 돈이라도 주는 거예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사후 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깎아주고요. 아, 당근책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층간소음을 줄이려면 바닥이 두꺼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준 210mm보다 두께를 더 강화하면 분양가 가산을 허용해주고 용적률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 제한도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거네요. 와,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에선 층간소음 스트레스 걱정이 훨씬 줄어들겠네. 그런데 잠깐만, 이미 만들어진 아파트에 살면 어떡해요? 전부 다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갈 수 없잖아요. 이어 터질 텐데? 그럴까봐 다 준비한 게 있죠. 뭔데요? 수강씨 친구 중에 아이 있는 집에서 바닥에 매트 깔아놓은 거 본 적 있어요? 아, 맞아, 기억나요. 근데 그거 비용이 꽤 많이 든다고 하던데. 소음을 줄이려면 매트를 깔거나 별도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는데 평균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일반 집에서 하긴 부담스럽지. 그래서 지어진 주택에 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죠? 단 저소득층과 중산층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니까 해당하는 가구는 꼭 잘 알아두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정말 꼼꼼하게 준비했네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또 있다고요?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내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해요. 주민들 간의 갈등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효과적으로 조율해줄 수 있는 장치가 생긴다는 거죠. 또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해서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라는 거 어때요? 이 정도면 층간소음 확실히 줄어들겠죠? 와, 층간소음 없는 세상 기대해봐도 되겠는데요? 오늘 설명해준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해결책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왔나요?
그럼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 아파트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사후 확인제로 철저하게 검사한다. 2. 바닥 충격음 기준 강화해서 작은 소음까지 확실히 차단한다. 3. 층간소음 우수 기업의 인센티브 확대하고 우수 사례 발굴에 건전 경쟁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지어진 주택엔 소음 저감 매트 설치비 융자 지원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해서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한다. 야, 열심히 설명해준 보람이 있네. 층간소음을 해결할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좀 줄어드는 기분인데요. 이번 정책들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층간소음에서 해방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꼭 그런 날이 올 거니까 같이 기다려보자고요. 이상 톡 어바웃이었습니다. 다음 편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올게요. 안녕.